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어서 대기 안정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이제 기온 감률 나오는데 건조 단열 감률에서 중요한 거 100m 올라갈 때마다 마이너스 0.98도씨 여기 있고요. 수분 단열 감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이 포함됐을 때예요. 그래서 좀 숫자가 바뀌죠.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6도씨 per 100m. 그 다음에 뭐 국제 표준 대기 감률, 그 다음에 환경 감률이 있는데 여기서 환경 감률이 뭐냐면 실제 감률을 환경 감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안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건조가 여기고 여기가 환경 감률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감률 마이너스가 앞에 붙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다라고 하면은 Y축 쪽으로 더 이렇게 누워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역전 조건, 안정 조건이 이런 그래프일 때 되겠고, 이때가 부채형이라든지 굉장히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안정한 층이어서 대기 오염이 심해지게 되겠습니다. 불안정 같은 경우 이제 반대인데 이게 안정도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제 그 온도가 이제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잘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환상형 이런 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불안정 미단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살짝 그 크기가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이제 여기는 두 개죠. 여기는 하나죠. 요 비율이 약간 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약한 안정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큰 차이냐 작은 차이냐, 이게 큰 차이인 거고 이건 작은 차이인 거고 이렇게 되겠어요. 중립은 이제 같을 때 거의 같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 이제 원추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차드 선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차원수로서 대류 난류를 기계적 난류로 전환시키는 이유를 측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난류와 열적 난류 나와 있는데 기계적 난류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바람이 건물을 통과할 때 이러한 뭐 지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갑자기 불규칙한 어떤 기체 흐름 이런 것들이 기계적 난류가 되겠고요. 열적 난류 같은 경우는 일부 공기층이 이제 뜨거워져서 그러니까 이제 그 대류에 의한 어떤 그런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겠죠. 자,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여러분들 요 공식이 주가 됩니다. 뭐 얘나 뭐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로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여기 제곱 밑에 있는 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쓰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정도의 판정에서 그 리차드 선수의 숫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보면은 0.25보다 크면 수직 혼합은 없어지고 수평상의 소용돌이만 남게 된다. 0에 들어갔는데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이 0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산은 주로 기계적 난류만 존재한다가 0인 상태였어요. 그렇죠? 자, 기계적 난류는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에 따라서 아까 0이 뭐였어요? 기계적 난류만 존재한다. 이기 때문에 강제 대류만 존재하는 거고 중립인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작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안정도가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이제 기계적 난류 이게 더 이제 대류에 의한 그 혼합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 즉 온도의 차이에 의한 혼합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할수록 이 마이너스 쪽으로 크게 갈수록. 그래서 여기도 숫자의 변화에 따라서 기계적 난류에서 그냥 열적 난류로 변화된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숫자가 작은 값이죠. 자, 여기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러한 불안정한 어떤 열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한 형태를 보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유효 굴뚝 높이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굴뚝 높이의 부력 및 운동력에 의한 가스 상승 높이를 이제 더한 그런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이 있어요. 자, 보면은 1.5 곱하기 U분의 VS 곱하기 D, 그 다음에 150 곱하기 U 3승의 F,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식은 요거예요. 그 다음이 이건데, 두 가지에 대한 식은 여러분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간혹 가다가 이 부력계에서 F를 구하는 식을 안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좀 많은 문제에서는 이걸 주어지긴 했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뭐 어려운 뭐 그런 공식이네 하지 마시고 문제 풀다가 나오면은 그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통풍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효 굴뚝 높이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에서 배출가스 속도를 증가시킨다, 굴뚝의 배출구 직경을 감소시킨다, 배출가스의 온도를 직관시킨다 이렇게 돼 있고, 네, 통풍력에서 273 곱하기 H 곱하기 273 더하기 TA분의 감마 A, 273 더하기 TA분의 감마 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기에서 가스를 빼는 거죠. 에어에서 그 기체의 가스를 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혼합고 있는데 기계의 수직적인 대류 현상이 가능한 고도를 혼합고라고 하고, 이 혼합고의 최대 고도를 최대 혼합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 용량의 증가로 대기오염 부하는 낮아진다 되는데, 이거는 혼합고가 높게 되면은 여기서 혼합고가 결정이 될 거냐, 여기에서 혼합고가 결정이 될 거냐에 따라서 부피가 어때요? 얘가 더 크고 요거는 좀 작죠? 그래서 이렇게 혼합고가 높을 때가 대기오염 부하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최대 혼합고 공식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뭐 큰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승과 연결된다. 자, 다음 바람의 종류 및 풍속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네, 이 바람은 어떠한 힘으로 부는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압경도력과 전향력이 직균풍, 경도풍은 기압경도력, 원심력, 전향력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지상풍은 기압경도력, 마찰력, 전향력 세 가지가 힘을 평형을 이루면서 바람이 불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지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해력풍, 상곡풍, 높새바람, 전원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높새바람이 팬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태백산맥 근처에서 분다. 그래서 수증기가 많은 그 기단이 단열 팽창되면서 비와 구름을 형성하고 산맥을 넘어 하강하면서 공기단이 압축 과정을 거치고 건조한 바람이 이제 태백산맥 넘어가지고 고성이라든지 이쪽 지방에 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환풍 있어요. 이거는 열섬 현상, 요게 키워드니까 요거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때문에 열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고, 거기에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하나의 큰 열섬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고풍은 일사량의 차이, 요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누가 먼저 더 빨리 식냐, 누가 먼저 더 빨리 이제 뭐 뜨거워지냐, 이 개념이라서, 곡풍은 낮에 산의 비탈면을 따라 상승, 산풍은 밤에 산의 비탈면을 따라 하강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력풍이 있는데요. 해력풍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누가 더 빨리 차가워지고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지는가, 요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해풍은 낮에 어디에서 어디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8에서 한 15km까지. 육풍은 언제? 밤에 어디서 어디로, 육지에서 바다로, 그래서 5에서 한 6km 정도 이렇게 불어나가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데이코식과 서턴식 있는데 이거 공식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델 있어요. 모델 분산 모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수형 모델도 마찬가지로 장점 단점 해서 장점 단점을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의 장점을 뭐 3가지 쓰시오, 이 모델의 장점을 뭐 3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씩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많이 있죠. 딱 3가지가 나온다고 해서 3개만 쓰는 거 아니에요. 3개만 기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알고 가야지 많이 우리가 다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문제에 다 키워드로 제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서 내가 우리 시험에 문제 맞추는 거니까 여기 모델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억이 난다 하면은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 키워드로 그냥 써서 4개만 해도 답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스 모델, 상자 모델, 가우시안 모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우시안 모델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플룸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점오염원, 그 다음에 뭐 플룸의 정규 분포, X축 방향으로 이동, 풍속은 일정하다, 쭉 소멸되지 않는다, 연속적으로 배출된다, 난류 확산 계속 일정하다, 풍속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가정 조건도 여기서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공식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계산으로 나올 수 있죠. 가장 긴 식이에요. 이거 이제 뭐 따로 정리를 해보면 뭐가 0일 때 뭐가 0일 때 해가지고 뭐 정리된 식이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싹 다 기억한 다음에 우리가 문제 조건에 0인 거 0 넣고 나머지 계산기가 풀 수 있도록 이 공식은 암기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Z가 0일 때, 그 다음에 뭐, Y가 0일 때 해가지고 다 이건 있긴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어디 이러한 경우가 나오면 이게 0이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한다? 얘를 이 공식을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착지 농도와 착지 거리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으로 나올 수 있어요. 공식이에요, 공식 이것도. 그래서 최대 지표 농도와 그 다음에 착지 거리와 농도입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는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에서는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 있는 이거 분산, 그 다음에 수용 모델의 장단점, 그 다음에 상자 모델 가정 조건, 그 다음에 가우시안도 가정 조건, 그 다음에 여기는 중요한 거예요. 계산. 그리고 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은 너무 쉬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계산으로 준비를 하시고, 계산 문제 준비할 때 여러분들 내가 공식 완벽하게 외우고 나서 계산 문제 풀어야지가 아니라 공식 한 5번 정도 써봤다, 많이 10번 썼다 하면은 바로 문제 풀러 가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거 여기 대입하는구나, 이거 여기 대입하는구나, 이게 되면서 계산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 공식 긴데 뭐 다 외우고 나서 뭐 들어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문제를 풀면서 공식을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이어서 또 내용 볼게요. 감사합니다.